금쪽 같은 테슬라 정보는 많지만 정말 유저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큐리에이션 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금쪽 같은 테슬라 하는 날, 오늘은 어떤 솔루션이 나올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재 타고 다니는 모델 3 하이랜드 RWD 모델이고요. 6월 13일 날 출고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딱 4개월 탔어요. 현재 주행거리 10,000km를 넘었습니다. 1,700. 4개월 동안 많이 더 탔다 진짜. 하이랜드 10,000km 실주행 리뷰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잘 모르는 분들도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테슬라에 대한 장단점 짚고 그 다음에 하이랜드 장단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운전 잘합니다. 오토파일럿 때문에 테슬라를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자율 주행이기는 하지만 타사 대비 아직까지 탁월한 성능이죠. 물론 이제 15초 잔소리하고 뭐 요것도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긴 한데 어찌됐든 현존 반자율 주행에서 오토파일럿만한 차량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운전 잘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저녁 때 가로등이 없어서 뭐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뭐 사람보다 더 잘 봐요. 운전 굉장히 잘합니다. 운전의 피로도를 마법처럼 확 낮춰줘요. 오토파일럿 정말 너무 큰 장점이고요. 기존에 없던 인프라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뭐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까이는 것도 많기는 한데 완성차 업체들이 못하는 서비스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가프레스 찍어내기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라든지 슈퍼차저라고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충전 인프라를 옛날부터 이미 다 깔아놨습니다. 타 전기차 차량은 충전을 할 때 이제 뭐 충전 사업자가 아주 그냥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사업 해준다니까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충전 사업자들이 있어. 그래서 충전 사업자만큼 충전 카드도 다양하고 충전 방법, 가격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들은 멘붕에 빠지는데 테슬라는 이런 거 애초에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했어요. 타사 차량들은 일단 차를 팔자인데 테슬라는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같이 진행을 한 거지. 테슬라 차량을 타는 사람들의 충전 환경까지도 같이 구축을 해놓은 거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냥 뭐 충전 카드 확인하고 회원 가입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제 카드가 등록이 돼 있어, 계정 자체에. 그래서 슈퍼차저 가가지고 그냥 그 버튼만 띡 누르면은 뚜껑 딱 열립니다. 꽂으면 끝이에요. 이런 인프라.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라는 뭐 그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가 있죠. 핸드폰 어플로 정비 신청을 해놓으면은 테슬라 테크니션 분이 모델 S를 타고 와요. 그 모델 S는 이제 정비 차량으로 개조가 돼 있어. 그래서 뒤에 해치백이 열리면은 막 공구함들이 막 서랍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차량 정비를 다 해줍니다. 테슬라 어플로 차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문만 열어주면은 테크니션 분이 알아서 싹 정비 다 해놓고 다 됐습니다 하고 전화 한 통 하고 이제 떠나는 거야. 이 서비스는 어디든 다 갑니다. 강원도 혹한에도 뭐 어디든 산골이든 모델 S 몰고 다 갑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은 이제 움직이는 간이 정비소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지만 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또는 직장에서 편안하게 대단한 서비스 맞는 것 같아요. 차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충전이나 유지 관리 이런 것까지도 테슬라 서비스를 구매를 한 거죠. 차량을 구매를 하면서. 이런 점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TA 서비스,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관리를 하는 거죠. 저는 요 UI 업데이트가 거의 한 지금 3번째인가 기억이 나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 진화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없던 기능들도 들어가죠. 깜빡이 넣었을 때 요거 후측방 캠 이게 없었어 원래 옛날에는. 이제 차선 변경 들어가면은 깜빡이를 자동으로 꺼주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가능한데 핸즈프리 트렁크 그냥 어플 주머니에다 넣고 트렁크 뒤에 가면은 띡띡띡 하고 덜컹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 야, 이거 뭐 유료 옵션이잖아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생깁니다. 타다가 보면 이런 게 생겨 막. 심지어 무료야. 그리고 뭐 라이트쇼라든지 뭐 게임 업데이트 뭐 이런 건 기본이죠. 뭐 게임도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뱀파이어 서바이브 이런 거 없었는데 연말 업데이트 뭐 이제 이런 것도 해줘요. 일론 머스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보내주고 막 그래. 기억에 남는 게 요 산타 모드. 요것도 이게 재작년 연말에 보내줬던 업데이트인데 뭐 요런 이벤트들 너무 이게 좀 약간 기다리는 맛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OTA 업데이트 이걸 막 돈 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막 이런 장난 안 치고 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러니까 구형을 타더라도 신형을 타는 느낌이 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유지비가 저렴하죠. 사실 테슬라 전에도 저는 전기차를 탔었어요. 19년도에 쉐보레 볼트가 저의 이제 첫 전기차였는데, 전기차는 일찍 타면 탈수록 이득입니다. 그 당시에는 완속 충전 경부하 기준으로 해서 1kW에 40원? 뭐 그렇게 줬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그냥 공짜 수준으로 뭐 그냥 타고 다녔죠. 그 충전 할인이 이제 점점점 이제 비율이 줄어서 지금 뭐 한 250원, 300원 요 사이 정도. 그래도 역시 너무 저렴해. 내연기관 차량 생각하면은. 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리터당 뭐 100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할인 카드가 붙잖아요. 네. 전기차는 그냥 뭐 40% 할인, 50% 할인 막 이런 식으로 해줘. 그래서 충전 신용카드 할인 이런 거 잘 이용하면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여전히 저렴해. 톨비 50% 할인, 그리고 공용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건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고 너무 좋다. 네, 너무 꿀이다. 제가 테슬라 5년차 타면서 제가 바꿨던 거 생각하면은 타이어 한 번 바꾼 적 있고, 에어필터 2번, 그 다음에 워셔액? 없어, 끝이야. 기분이 좋겠다. 네, 옛날에는 뭐 차량 가격에 다 포함된 가격이다. 그래서 전기차 비싼 가격만큼 유지비용 다 포함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가격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 생각하면은 지금 모델 Y RWD 지금 뭐 무이자니 뭐니 가격도 엄청 떨어지고 되게 좋은데 비슷해. 그러면은 뭐 유지 관리 비용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그걸 봐야 되나? 지금 가격 생각하면은 뭐 유지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도 이제 배터리 특약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이제 보험 처리도 되고 뭐 유지 비용 저렴한 게 맞아. 차값에 포함,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야. 엄청 경제적인 유지비. 네,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 까는 뉴스 기사들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랬어. 기존 방식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면은 항상 그건 까였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디젤차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소음 심하고 막 진동 심하고 이거 누가 타냐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 별로 이제. 디젤 잘만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 LPG 차량 나왔을 때도 뭐 이동하는 가스 폭탄이다 막 그랬는데, 초반에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미니멀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물리 버튼 하나도 없고 사실 좀 불편해. 뭘 하더라도 다 이제 터치스크린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대리운전 기사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조정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다 찾아 들어가서 해야 돼. 네, 친절하지 않아요. 물론 깔끔은 하지만 멋을 위해 편리함을 좀 희생했습니다. 테슬라 승차감, 네, 좋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이제 그것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옛날에 단차 얘기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요새 뭐 단차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승차감 역시도 이제 개선이 되고, 뭐 이게 또 취향의 문제죠. 기존에 무슨 차량 타다가 테슬라로 넘어왔는지 따라 승차감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 당연히 이제 고급차 타다가 넘어오면은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 하이랜드는 이제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막 이제 아직도 역시 이제 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이것저것 다이할 게 좀 많습니다. 네. 좀 불편하니까 다이를 하는 거야, 사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전면 계기판, 네, 순정 내비가, 일단, 카메라 단속, 업데이트, OTA로 또 생겼어, 심지어. 카메라 단속이 알람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붙습니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사용해야 되고, 경로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알람이 그냥 띵 한번 울리고 끝나버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이렇게 사용할 용도로 저는 이제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토 도어, 문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팝업돼서 튀어나오는 거, 네, 이것도 안 돼 있어. 좀 부족함이 많은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붙이고 이제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죠. 또 이제 보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보증 깨지는 건 맞아요. 네, 해당 부위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운전자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요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유지비가
뭐 충전비도 저렴하고 톨비의 할인에 공영주차자 주차 할인 뭐 여러가지 뭐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차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닙니다. 뭐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전부터 뭐 속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에 한 그릇 먹고 막 드라이브 갔다 오고 막 오토파일럿 운전 너무 잘하고 뭐 충전비용 내연기관 생각하면 너무나 저렴하고 톨비 할인에 네 부담이 없어. 그래서 막 다녀 운전 피로도도 없겠다 뭐 비싸지도 않겠다 뭐 그냥 막 다니는 거지 막 전국 방방곡곡 전국 일주 다녀온 것도 네 부담이 없어요. 그냥 안 피곤해.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네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유지비 저렴하다. 야 이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돌아다니면서 다 써. 돈 다 쓰고 다녀 이제. 사과해요 나한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랜드 장점 저는 이제 RWD 모델이고요. 8년 만에 이제 확 바뀌어버린 완전 다른 차 느낌. 멋진 익스테리어. 이게 제일 크지. 차가 아주 그냥 다른 차 같아. 8년 전 구형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훌륭하고 멋진 디자인이에요. 그것처럼 아마 요 하이랜드 디자인도 꽤 오랫동안 울거먹지 않을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사더라도 익스테리어는 그대로이고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만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 테슬라가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구형을 타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신형을 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구형 디자인처럼. 그리고 뭐 조립 마감, 뭐 품질 개선 당연히 더 좋아졌어요. 다이 때문에 뭐 조금씩 뜯어보고 하는데 예전에 뜯었던 테슬라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이제 상품성이 좋아지고 있다. 방음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 이제 모델 Y는 이제 풀방음하고 타고 다녔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이거 방음 안 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제 체감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음도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승차감이 더 빛을 발하지.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았는데 차량도 더 조용해졌으니까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이기는 해요.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요 하이랜드에서 좀 채워졌죠. 이제 순정 앰비언트와 그다음에 이제 통풍 시트. 요 아쉬운 두 가지. 요건 정말 좀 아쉬웠는데 네, 하이랜드에서 드디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모니터. 이거는 이제 모델 S나 X의 이제 프리미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랜드 뭐 주니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순정으로 제어가 되는 이제 2열 모니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요. 요거는 이제 RWD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전비가 130입니다. 130. 이야, 진짜 어마어마해. 제가 모델 Y 롱레인지에 탔을 때 전비가 165인가? 그랬을 거예요. 원래 롱레인지하고 이제 RWD 제일 큰 차이가 주행 거리 차이인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NCM 3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한 80% 일상 주행 때 80%까지 충전을 해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배터리 이제 열활 관리상. 근데 LFP는 이제 배터리 특성상 항상 이제 100%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작아졌어. 게다가 RWD는 거기서 추가 플러스로 네 전비까지 좋아. 그러니까 앞뒤 모터 달렸던 게 RWD는 모터가 뒤에만 있잖아요. 이거 총기를 또 당연히 적게 쓰지. 그러다 보니까 전비까지 이렇게 좋아 버리니까 뭐 이거는 거의 그냥 뭐 하극상입니다. 네. 저 롱레인지에서 하이랜드 RWD로 넘어왔는데 주행거리 부족은 저 여태까지 만 킬로 달리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롱레인지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RWD가 주행거리가 짧아서 조금 걱정이신 분들 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전비가 좋아서 커버가 돼. 네, 하이랜드의 단점 역시 있습니다. 깜빡이하고 기어노브랑 싹 다 사라졌습니다. 네, 요걸로 컨트롤을 해요.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기어를 이렇게 넣자. 깜빡이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10,000km 정도 타니까 이제 거의 다 적응이 됐어요. 여기 탭이 있어가지고 탭 위로는 우회전, 탭 밑으로는 좌회전. 테슬라 핸들이 한 바퀴가 끝이에요. 보통 내연기관은 이제 한 바퀴 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말 뜻은 요게 오른쪽 왼쪽 좌우 깜빡이가 이제 핸들이 돌아가면 이제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회전이었냐 뭐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헷갈리는데 어차피 이게 한 바퀴밖에 안 돌아. 저는 별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요코 핸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한 10,000km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깜빡이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손가락만 까딱. 심지어 좌회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볼로 눌러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운전하고 있다가 좌회전 들어가야 돼. 여기 볼로 눌러주니까 깜빡이 넣기가 더 편해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요거는 단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단점에 넣기는 했어요. 적응되기 전까지는 단점이 맞아. 그리고 요 기어는 사실 요거 기어는 이건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 조금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 주행 설정에 있는 자동 출차 변속, 이게 뭐냐, 자동차 파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직진을 할지 후진을 할지 테슬라가 차량이 기어를 넣어줘요. 근데 이게 주차 라인에 주차돼 있을 때는 이게 거의 다 정확해. 근데 이제 주차 라인 아닌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이게 후진을 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직진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생각 없이 좀 급하게 차를 빼다 보면은 요거는 좀 사고도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어요. 저도 실제로 몇 번 그랬었고. 그래서 기어는 아직 좀 의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안 시원합니다. 안 시원해. 빨아들이는 바람이다 보니까 이거 3단계를 틀어도 안 시원해. 없는 거보다 낫다? 이거 순정이다. 이걸로 좀 위안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앰비언트, 물론 이제 너무 좋아. 순정에 막 크롬 들어가 있고 너무 좋은데 너무 어두워. 앰비언트가 있나? 지금 켜진 거야? 꺼진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앰비언트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밝기가 너무 안 밝아. 요번에 OTA로 이제 요 밝기 조정이 가능하게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밝게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어두워. 이거 좀 아쉽다. 이게 하이랜드 차량의 약간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토파일럿 주행하다가 정차할 때, 신호 걸려가지고 정차할 때 한 번에 이제 부드럽게 깔끔하게 딱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차가 약간 덜컹하고 살짝 주차된 차 이렇게 뒤에서 밀면은 약간 덜컹덜컹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짝 덜컹 하는데 이게 은근히 되게 거슬립니다. 그걸 보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댓글 달리는 것도 보고 봤는데,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슷한 증상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요거 뭐 원인이나 해결 같은 거 아시는 분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저도 요거 센터 들어가서 요 센터 후기 영상으로 따로 한번 남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이랜드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기를 작동을 해놓으면은 이게 영상에는 이게 녹음이 잘 안 돼. 여기 운전석 쪽에 뭐가 팬이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 아주 작은 그 팬 부딪히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좀 소음이 있는데 되게 거슬려. 생각보다 되게 거슬려. 되게 작게 나. 녹음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도 동일한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여러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정숙성하고 승차감 다 좋아졌는데 고속주행하면은 좀 왠지 좀 시끄러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주행하면은 왠지 좀 시끄럽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는데, 그거 역시도 하이랜드 차량 오너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센터 후기 영상 따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RWD라서 있는 단점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출력이 조금 떨어져. 조금. LFP 배터리에다가 모터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그 롱레인지보다는 당연히 출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로 토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처음부터 요 차량을 타시면은 이게 뭐가 약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분명. 근데 롱을 타보면은 또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출력 센 걸 좋아하죠. RWD의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출력. 스피커가 너프가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해. 스피커 개수가 줄었어. 그래가지고 음질이 확 떨어졌습니다. 기존 모델 Y는 RW나 롱레인지나 스피커 개수가 동일했어요. 근데 이거 하이랜드는 이걸 차등을 뒀네. 아마 주니퍼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리고 음질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막기라서 사실 저를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는데 나도 느껴져. 음질이 예전에 모델 Y 롱레인지가 훨씬 좋았어.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LFP 특성상 슈퍼차저 충전 속도 제한이 걸리죠. 170 최대 속도 170까지. 이거 슈퍼차저가 이제 250까지도 충전 속도가 아주 잘 나오는데 배터리 자체가 이제 그걸 다 못 받아들인다.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테슬라 주문하기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딜러가 없습니다.
소리야? 딜러가 없는데 차를 어떻게 사? 누가 나를 챙겨줄 거야? 네, 맞습니다. 불편해요. 다 해야 됩니다. 구매자가 다 해야 돼, 알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멘붕에 빠집니다. 오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낯설 뿐.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시니까 주문부터 인도까지 쭉 스무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집단 지성이죠. 저희 단톡방에서 어마어마한 걸 찾으신 분들이 있어. 뚫장군하고 문서님, 대단하셔. 이분들은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야? 계약금 꿀팁까지 영상 쭉 시청해 주시고 단톡방에 입장하셔서 궁금한 것들도 많이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레퍼럴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레퍼럴 제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66만원 할인 혜택은 무조건 필수로 챙기셔야 돼요. 랜덤으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출고 선물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기 추천인 분들이 이제 받은 이제 본인 크레딧 중에서 그 룰렛 돌려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댓글에 꼭 신청 댓글 양식에 맞춰서 달아주시고 톡방 입장하셔야지 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돼. 꼭 요거 절차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누구님의 할인 혜택을 이제 적용을 받는지 요게 표시가 돼요. 요게 표시가 돼야지 이제 제대로 링크 타고 레퍼럴 타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주문하고 싶은 요 차 인벤토리라고 있어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지금 확보된 물량 차량들이에요. 주인이 있었는데 취소 차량이지. 옵션들이 다 뽑혀 있습니다. 50km 미만의 새 차들이지. 인벤토리 내 물건을 결제를 하면은 똑같이 레퍼럴 할인도 적용이 가능하시고 빠른 출고도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입항 물량이 있어야지 또 인도가 가능한데 입항 물량이 좀 애매하고 할 때는 이 인벤토리로도 많이 주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로 주문을 하면은 계약금이 지금 현재는 올라서 500만 원인데 인벤토리는 여전히 300만 원 계약금으로 해서 결제 진행되고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위에 녹색 요 체크로 누구의 레퍼럴이 적용이 됐는지 여기 한 번 더 확인이 나오고요. 지금 주문하기. 이건 옵션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할인 66만원 할인 적용된 거고 여기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클릭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 적용 안 돼서 할인 못 받으신 경우도 전 봤어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카드로 주문하기 하면 이제 이렇게 정보들 카드 정보 입력하고 이제 계약금 결제. 이제 삼성카드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카드나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서 그 문서님하고 뚫장군님이 이거 찾으셨는데 로카 나누기 카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해서 100만원 이상 결제 10개월 무이자 나누기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지. 지금 안 그래도 RWD는 지금 거의 무이자 풀할부인데 이건 뭐 그냥 차를 그냥 주네 그냥. 네, 문서님하고 뚫장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톡방이 순기능이죠. 네, 집단 지성. 굉장한 지혜가 발동이 됩니다.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어드바이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일정, 대부분 다 요새 이제 물량이 있는 거 기준으로 받았을 때 기준이 되게 일정이 좀 다 빡빡한 것 같아. 보조금 언제까지 확인하고 최종 결제 대략 언제쯤 해서 이게 한 일주일?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정이 빡세요. 그래서 미리 인지하시고 뭐 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영상 이제 천천히 다 보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그리고 차량 구매 계약서, 그리고 등본 초본, 유공자나 뭐 다자녀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출고할 때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다자녀 쪽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그 보조금 대행사가 보내준 메일에 첨부 파일로 그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메일이 엄청 첨부 파일이 많아서 처음 받았을 때 헉합니다. 와, 뭐가 이렇게 많어. 뭐 읽을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출고하는 거 기준으로는 별거 없어요. 보조금 신청서하고 차량 구매 계약서, 그 다음에 등본 초본 이 세 가지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PDF 파일로 한 대 묶어가지고 메일을 전체 회신으로 보내주면은 끝나요. 사실상 이게 내 할 일의 반 이상을 한 거야. 이것만 해도. 여기서 이제 PDF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메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요거 고정 댓글에 파일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면은 당황하지 않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지역별 보조금 신청서는 첨부 파일로 보통 이제 딸려서 같이 들어가고, 차량 구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 결제를 하시면은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럼 거기에 마이 페이지 쪽에 가면은 그 계약서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신 다음 거기다가 이제 사인하셔서 그렇게 PDF로 묶어가지고 메일 회신을 하면 됩니다.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네, PDF로 하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 네, 주의할 거는 PDF 파일 한 개로 묶어서 메일 전체 회신으로 발송을 해야 되고요. 메일 전체 회신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문 RM 번호라고 이제 처음 주문하면 나오는데, 그 고순도치에 그 번호가 이제 매칭이 되는지 그 대행사에서 확인 용도로 전체 메일 회신으로 보내달라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메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드바이저한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인도 어떻게 할 것인지, 탁송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광명 딜리버리 센터로 갈 건지. 제 탁송이 15만 원인가? 그리고 딜리버리 센터가 8만 원인가? 그랬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딜리버리 센터 광명에 내가 찾으러 가는데 왜 8만 원이 왜 붙지 했는데 그건 원래 붙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일이 이제 요때 확정이 되고요. 보조금 신청 서류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검토가 되죠. 파일에 최종 가격표가 이제 나와요. 보조금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최종 가격표고, 차대 번호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차대 번호가 나와요. 그럼 그 차대 번호로 자동차 보험 가입 이제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보험 담보와 이제 보험료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특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특약 꼭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제 언제까지 해라 라고 최종 결제 일정을 안내를 해줍니다. 네, 빡빡해요. 바로 해야 돼. 준비를 바로바로 해야 돼. 그 동안에 이제 먼저 보냈던 지자체 보조금, 네, 심사가 끝나면은 지자체 보조금 확정 알림 문자가 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도 이제 오케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삼성 다이렉트 오토 할부인가? 네, 그거 해서 그 무이자 프로모션 요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ARS 결제로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그 당시에 잘 안 돼가지고 어드바이저한테 얘기했더니 메일로 바로 그 결제 링크를 보내줬어요. 결제 링크를 타고 결제를 완료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제까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동차 셀프 등록을 했고요. 자동차 등록 사업소 가가지고 이제 번호판 제가 직접 이제 골라가지고, 네, 요게 또 골라오는 맛이 있습니다. 번호판 미리 그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그쪽 관할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그쪽 통해 가가지고 이 홈페이지에 그 게시를 해요. 그러면은 요거 골든 번호 어쩌면은 딱 내가 가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가면은 조금 더 좋은 번호를 뽑으실 수도 있다. 이제 차량 등록증까지도 나오죠. 차량 등록증이 나오면은 이제 어드바이저한테 차량 등록증을 보내주면 됩니다. 드디어 D-Day 인도장에 가시면 되고요. 신분증, 번호판,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테슬라 어플에 이제 로그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가시면은 좀 수월하고 빠른 인도 가능하시고요. 요 테슬라의 인도 문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면은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막 왕리본 있고, 막 인스타 프레임 뭐 이런 거 있고, 네, 막 음악도 막 틀어놓고, 테슬라 코리아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해요.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서 즐겁게 차량을 인도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옛날에는 진짜 막 칙칙하게 막 지하 주차장에 꼼꼼한 데 들어가가지고 막 단차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까지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가 하나가 더 옵니다. 네, 초기 결함 이제 확인 문자인데, 160km 이내 주행 7일 이내 거만 접수를 받는다인 건데, 광명 딜리버리 센터에서 틴팅샵 갔다가 집에 가니까 이미 100km야. 시장에서 뭐 근처에서 찾든가 뭐 이러지 않으면은 뭐 무슨 접수도 못할 것 같아. 도장까진 뭐 있지? 가면은 그냥 저 붓펜 발라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붓펜. 뭐 이것도 좋아지겠지 뭐. 일런형 좀 부탁합니다. 테리니 분들 기준으로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제가 오토파일럿 사용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이 있어야지 오토파일럿 실행이 가능하고요. 하이랜드는 오른쪽 휠 버튼,
오토파일럿 실행이 되고요. 주행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핸들은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8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km까지 올리는 방법, 휠 버튼 한 칸 한 칸씩 올리면은 1씩 올라가고, 빠르게 올리면은 5단위씩 올라가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저속에서 오토파일럿 실행할 경우에는 막 올려줘야 됩니다. 귀찮죠. 그러면 오토파일럿 실행하고 여기 속도 터치 해주면은 100km로 한 방에 올라가죠.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이거 안 올려도 돼. 그리고 화면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UI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도 아이콘이 이쪽에 좌측으로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터치해주기가 더 쉬워져. 오토파일럿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핸들이 좀 잠겨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핸들 잡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살짝 토크를 오른쪽 쪽으로 줘도 꽉 잡고 있어. 직선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해제하는 방법 중에 핸들, 테슬라가 잡고 있는 핸들 토크 이상으로 꺾어주면은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위험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이게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이걸 꺾어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해제를 시켜버리면은 피쉬테일 현상이라고 하죠. 차 뒤가 털려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오토파일럿 중에 핸들 토크를 줘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저 옛날에 한번 털린 적 있어요. 시끄럽합니다. 테리니 분들 이건 꼭 참고해 주시고요.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선 변경을 할 때 오토파일럿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좀 번거로워. 그래서 이제 EAP하고 FSD가 그래서 있긴 한데, 현재까지 동값 못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팩트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상태는 테슬라가 지금 잡고 있지만 살짝 꺾어줘도 얘가 바로 잡죠. 바로 깜빡이를 키시면은 토크가 풀려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중이지만 지금 좌측 깜빡이를 키면은 테슬라가 지금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구나 라고 이제 아는 거죠, 차가.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풀림, 핸들 토크 안 잠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시고, 오토파일럿 해제를 굳이 안 하시고 깜빡이를 넣고 방향지 시동을 넣고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하신 다음 오토파일럿 실행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게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편해.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면은 잠겨 있어요 지금. 근데 깜빡이를 눌러주면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가볍게 엑셀 밟아주면서 차선 변경, 그리고 다시 오토파일럿 실행.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초부터 차량을 처음 인도를 받으시면은 오토파일럿에 들어가서 요 오토파일럿 기능, 오토스티어 베타 버전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 오토파일럿이 사용이 가능하고, 오토스티어가 오토파일럿입니다. 베타 버전 동의를 해주시고, 사고 나면 네 책임. 카메라 보정으로 한 30km 정도 이상 주행을 해줘야지 오토파일럿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오토파일럿 활성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하이랜드라서 이제 우측 휠 버튼을 누르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컬럼 기어 노브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눌러서 실행할지 두 번 따닥 눌러서 실행을 할지 당연히 한 번이 더 편합니다. 속도 설정, 도로에서 주행 중에 오토파일럿 실행을 하면은 현재 속도 기준으로 바로 실행이 될지, 아니면은 그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에 맞춰서 속도가 바뀔지,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속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속도 제한으로 해놓고 있으면은 내 속도와 이제 도로의 속도 제한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급 가속 또는 급 감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속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되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같이 세팅이 되는 건데, 오토 하이빔과 와이퍼가 자동으로 같이 바뀝니다. 내가 자동으로 와이퍼 설정 자동으로 안 바꿔놨는데 왜 이게 자꾸 바뀌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토파일럿 실행하면 자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멀쩡한 하늘에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오류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는 레인 센서가 아니라 비전, 카메라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인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어. 일론 형 좀 부탁 좀 하자. 오토파일럿 사용 조건은 기본적으로 차선이 있어야 돼요. 차선을 이제 인식을 해서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선이 있어야 되고 30km 이상이라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매뉴얼에는 되어 있지만 그냥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해요. 경험상 해보니까 그 오토파일럿 회색 아이콘이 뜨는 때가 있어요. 그 회색 아이콘이 뜨면은 그때 누르면 오토파일럿이 활성화가 된다. 오토파일럿은 140km까지만 가능은 합니다. 140km 이상 주행을 하면은 오토파일럿이 풀려버린다라고 하고요. 140km 오토파일럿 놓고 다니는 것도 사실 네, 고속도로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뭐 이렇게 시계 불량하면서 이렇게 경고창 잠깐 뜨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8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들어올 때 내지는 뭔가 카메라 뭐가 막혔을 때 막히지 않았는데도 간혹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직사광선 정면으로 이제 직사광선을 받고 막 눈부신 환경에서 차량 주행하다 보면은 간혹 그렇게 뜨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차량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뭐 묻었는지 이물질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주행이 됩니다. 네, 운전자의 주의 집중 여부. 네, 카메라가 실내 캠이 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똑바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한눈 팔고 있지 않는지, 네, 테슬라가 감시를 하죠. 그리고 핸들 토크를 통해서도 제대로 이걸 잡고 있는 건가 계속 확인을 해요. 네, 제대로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네, 하지만 이게 사람이 네, 뭐 이제 운전하다가 사실 이제 뭐 잠깐 신호정차나 이럴 때 뭐 카톡도 좀 볼 수 있고 하잖아. 어머 이 분위기 뭐야 나만 쓰레기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경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를 먹게 되면은 5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5 스트라이크 먹으면은 네,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 금지예요. 이거 다 먹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경고를 먹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삐삐빅 하고 이게 경고가 뜨면서 오토파일럿을 풀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주행 끝날 때까지 네,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잠깐 안전한 곳에 옆에 정차를 하셨다가 파킹 놓고 다시 출발하면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핸들 잘 잡으시고 전방 주시하시고 경고를 먹었을 때 그러면 이 경고가 언제 사라지냐? 초기 이 맨 처음에 스트라이크제 생겼을 때는 영구 경고였어. 네, 한번 경고를 먹으면은 안 없어졌어. 사라지지를 않았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다행히도 요거는 OTA 업데이트로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경고 먹은 거 기준으로 7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1회에 한해서 스트라이크 먹은 게 사라져요.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장거리 운전 직전이나 하면은 이게 사실 약간 걱정될 때가 있어. 지금 퍼아웃 상태인데, 지금 한 왕복으로 한 600km 왔다 갔다 오늘 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돼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스트라이크 먹은 게 풀리냐, 이제 요게 또 궁금하실 건데 이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경고 먹은 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주일, 그러니까 뭐 12시 경과 이런 거 아니고 정확하게 일주일 경과하면은 오전 10시에 먹었다. 그럼 일주일 뒤 오전 10시에 그게 리셋이 돼요. 근데 딱 그 시간에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으려는 법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차량 출발할 때 이제 경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구가 뜨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처음 받으시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다르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온 딱 그 느낌이에요. 신세계가 열릴 거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바쁘고 성격 급한 한국인을 위해 준비한 최신 매뉴얼 핵심만 정리해 저희 5년차 노하우까지 곁들인 테슬라 똥손 매뉴얼 상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카드키를 사용을 하고요. 차 잠금 해제는 B필러에다가 카드 태그해 주시면 되시고, 시동 거는 거는 센터 콘솔에 카드 올려놓고 브레이크 밟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기온이 매우 추운 날 도어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앞에를 눌러가지고 얼음을 깨주시고 도어를 열면은 되십니다. 트렁크를 닫으실 때 그 로고 양쪽에 손을 놓고 힘을 분배해서 딸칵 닫아주셔야 됩니다. 후드가 되게 낭창낭창해가지고 휠 수가 있어.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오토 프렁크를 네, 실내에서 도어 개폐할 경우, 네, 손잡이 도어 스위치, 도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살짝 열리고요. 자, 주의하실 게 이제 비상 개폐. 테슬라를 처음 타시는 동승자분이 이제 간혹 하는 실수인데, 네, 요거를 잡아당기면은 도어가 열립니다. 비상 개폐 장치예요. 그래서 요렇게, 네,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도어 창문이 손상이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승자한테 미리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봤어요. 그냥 여기 도어 캐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 잡아당기고 내려.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2열 비상개폐는 도어 포켓 안에 뚜껑을 개방을 하시고 그 안에 이제 와이어를 잡아당기면은 2열은 비상개폐가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번거롭고 힘들어서 비상시에 이걸 쓸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 2열의 비상 와이어 연장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연장 작업은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테슬라 처음 타시면은 이제 물리 버튼이 없으니까 많이 좀 당황스럽죠. 사실 불편해. 나도 불편해. 아직까지도 좀 불편해. 이제 불편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내등. 운전 중에 이제 뒷좌석에서 이제 등 좀 켜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동차 누르고 라이트 들어가서 실내등 켬. 요렇게 해줘야 돼. 아, 사실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 스크롤 길게 누르면 이렇게 굴려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켜짐 하면은 바로 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시는 방법은 자동차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스크롤 휠 기능 요거예요. 실내등 외에 여러 가지 저장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실내등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실내등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리 버튼 붙여가지고 이렇게 켜는 게 사실 제일 편해. 하단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냥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 하면은 공조기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자동 22도 설정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매뉴얼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입맛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네, 전방, 후방. 아시죠? 네. 선풍기처럼 직바람도 가능하시고, 양갈래, 위, 아래. 열선 시트 꿀팁이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쭉 나오는데, 꼭 눌러서 여기 좌측에다가 꽂아주세요. 요거는 필수예요, 필수.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이제 모아놓고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4개만 가능한데 요 열선 시트는 보너스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로. 그래서 열선 시트는 꼭 여기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와이퍼 성해 제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 앞에요. 한겨울에 실외에 주차하고 얼었을 때 요걸로 이제 와이퍼의 열선을 켜서 이제 눈을 녹여주는 기능이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자동하고 1단계, 2단계 조정 가능하고요. TMI지만 옛날에는 요거 자동이 없었습니다. OTA 업데이트로 자동이 생긴 거예요. 대단해. 네, 이거는 김서림 제거. 한 번 터치하면은 김서림 제거가 활성화되고 2번 터치하면 맥스예요. 네, 갑자기 운전하다가 시야가 가려졌다. 그럼 따닥 2번. 네, 더블 클릭해주면은 맥스로 확 날려버립니다. 네, 요거는 윈드실드 열선 가동입니다. 그 리어 유리에 열선 가동이 되는데 리어 유리에 있는 열선 외에 테슬라는 이제 충전구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있고 네, 다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풍속 조절 그리고 내기 외기 그리고 저는 없기는 한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생물학적 무기 방어 모드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장점이죠. 보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온도 유지 기능 그리고 애견 캠핑 모드 네, 이렇게 3가지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온도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에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 있을 경우 이제 이렇게 켜놓으시면 좋으시고 하차를 하면 차량이 잠겨요. 애견 모드도 이제 비슷한데 애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모니터에 현재 온도와 주인이 곧 돌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 안에 이제 강아지가 혼자 있는 거 보고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차 안이 뜨겁지 않다라는 이제 현재 온도와 그리고 주인이 곧 돌아온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캠핑 모드. 와, 이거 지금 너무너무 좋아, 캠핑 모드. 자, 이게 꽃이죠. 캠핑장에 에어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 Y 뭐 폴딩 다 해놓고, 뭐 매트 깔아놓고, 요거 캠핑 모드 해놓으면은 안에서 뭐 게임하고, 뭐 넷플릭스 보고, 우리는 이제 15인치 커다란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루프 글라스 보면서 누워있고, 에어컨 바람 쐬고, 와, 천국이야, 천국. 네, 너무 좋습니다, 요거. 얘는 안 잠겨요. 캠핑 모드를 해놓으면은 차량이 안 잠깁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스크롤 버튼. 네, 좌측 스크롤은 이렇게 볼륨 조절,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우측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오토 파일럿이 이제 속도 조정, 위아래로는 속도 조정, 오른쪽 왼쪽으로는 차간 거리 조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정을 하실 때 스크롤을 톱니 한 칸 한 칸 움직이면은 속도 일씩 증가 감소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5 단위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꿀팁, 오토파일럿이 속도, 제한 속도를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은 그 속도만큼 한 번에 바뀌어요. 스크롤을 막 이렇게 안 올려도 그냥 한 번 터치하면은 바로 해당 속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자 장비, 전자 제품, 네,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스크롤 양쪽 두 개를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리셋이 됩니다. 강제 리셋이죠. PC방 알바한테 PC 안 돼요 하면은 껐다 키세요. 네, 그겁니다.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 터치 스크린 조작법인데, 이게 매뉴얼에도 없어. 여기 없어.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똥손 터치 스크린 매뉴얼. 자, 우측 카드 클릭하면은 영상 보실 수 있고요. 터치 스크린 매뉴얼을 왜 안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고 좋아요 많고 하면은 제가 최신판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매뉴얼 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이 안 나와. 이게 사실 정성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이거 꼭 좀 부탁드려요. 네. 다음 편 안 나올지도 몰라. 또 이제 경고등, 여기가 이제 경고등 나오는 자리인데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경고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날씨 추울 때 뜨는 경고등이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일단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테슬라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42 psi로 공기압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타이어집, 동네 타이어집 가가지고 공기압 맞춰주세요 하면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또 뜹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 주입기를 하나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승차감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적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공기압 주입기 같은 거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생제동 제한, 네, 그 녹색 아이콘, 네, 요거는 평소 회생제동보다 회생제동력이 약해집니다. 차 거리, 차 정차를 하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이게 약하다 보니까 차가 더 많이 나가. 겨울에 특히 이제 길 얼었을 때 뭐 조심하셔야 되지만 회생제동 경고까지 떠 있을 때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미리 알고 계셔야지, 아니면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주 추운 날씨는 배터리가 얼어버려. 그러면 그 눈꽃송이 마크가 나옵니다. 주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풀리는데 충전도 제한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주의하시고요. 거북이, 노란색 거북이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경고등이죠. 그 내연기관으로 치자면은 그 엔진 경고등하고 비슷한 거예요. 배터리, BMS, 이거는 배터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 테슬라 BMS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노란 거북이를 띄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노란 거북이 떴다고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고 경고 메시지 가지고 테슬라 코리아에다가 전화하시면은 원격으로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뭐 일시적인 오류인지 이렇게 유선 통화를 바로 해줍니다. 이제 대단해. 뭐 차량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다 원격 체크가 가능해. 센터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약 잡고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음성 명령. 우측 휠 버튼 길게 누르면 음성 명령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하이랜드라서 여기 버튼이 따로 나와 있고, 이게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 댓글로 그 팁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2가지 정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밀러 접기. 네, 주차 공간 굉장히 좁은데 벽에 바짝 붙일 때 사이드밀러를 접어야 되는데 여기 뭐 자동차 버튼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접어줘야 돼. 너무 번거롭죠. 그때 누르시고 귀 접기. 네, 테슬라 귀를 접습니다. 귀 펴기. 네, 요렇게 접었다 폈다. 음성 명령으로 하면은 주차 벽에 바짝 붙일 때 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꿀팁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운전하다가 불청객이 찾아올 수가 있죠. 갑동이와 급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비상 상황, 이머전시. 가까운 드라이브 스루 경로 탐색. 네, 쫙 찾아줍니다. 제일 가까운 데로 찍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좌석 조절, 시트 앞뒤 이동, 무릎 쪽 위아래, 그리고 등받이, 그리고 럼버 서포트, 요추 받침대, 이렇게 3가지에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카시트, 어린이 카시트를 보조석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패신저 에어백 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에어백이 켜져 있으니까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카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 터치를 해주면은 여기 안전에 동승자 전면 에어백 키고 끔. 자, 요렇게 에어백을 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꺼진 거죠. 그럼 카시트 설치를 해도 되는 거고, 켬 동승석 에어백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이콘이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요. 에어 카시트 설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안전하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신분증,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번호판. 직접 등록이니까. 네. 고속도로 안 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이패스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을 할 때 친환경차 등록까지 하면은 첫 차 출고하시고 인도장에서 이제 집에까지 갈 때 바로 50% 할인. 네, 개꿀이죠. 아직까지 50% 되기는 됩니다. 전기차는 뭐다? 일찍 사면 탈수록 이득이다. 인도 시작은 10시 20분부터구나. 네, 저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대중교통으로 오면은 저기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좌측에 있어요. 여기 나온 것좀 눌러주시고 저희 가족이 된걸 환영합니다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고요. 11시에 교육 세션 있어요. 이런 케어. 저 인도장 안에 있어요. 네. 네. 별은 파란색 버튼 여기 안 되는 것처럼. 환영합니다. 테슬라 가져오셨군요. 카드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뒤편에 보시면 스피드메이트 번호판은 차량 앞에 놔주시면 직원이 같이 잡고 와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설명서? 아, 이런 거를 주는구나. 고슴도치. 이런 위트가 있어. 안녕하세요. 테슬라가. 고슴도치. 아니, 전 처음에 결제하고 고슴도치 보는데, 처음에 약간 기분 나빴어요. 왜? 결국 질렀구나. 그럼 그렇지. 약간. 테슬라 인도장이고요. 네, 스피드메이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저기 입고 들어가시면 돼요. 딱 티가 나요. 막 음악 틀어놓고. 아, 근데 풍선 없어진 건 좀 아쉬운데? 이 8번이시고요. 네. 저희 가장 안쪽에 서 있는 라인이 A였고요. 여기 주차는 저희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이케아 오늘 하루 종일 부재해서 그리고 여유롭게 출고. 제가 가져온 차량은 저거는 직원이 안 돼요. 주차비 내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케아 보통 그냥 간단한 거 식사나 뭐 식사나 뭐 콘 같은 거 하나 드셔도 시간 나가니까 보통 그렇게 이용하고.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야,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야, 옛날에 야, 이거 들고 찍어줘야지. 아, 이게 인스타 들고. 야, 싹 다 테슬라. 야, 다들 리본 붙이고 있어. A8 맞습니다. A8. 저기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차량 궁금한 거 설명도 안내도 해주시고 사진도 직접 찍어주시고 테슬라의 인도 문화 많이 좋아졌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트레이닝 룸, 고객 대기실 이렇게 생겼고요. 11시부터 시간 타임별로 해서 여기 집체 교육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또 설명 받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사실 핸드폰 앱이 카드키 대신에 쓰기 때문에 처음 받았을 때 차문 여는 용도? 여는 거는 다 아시죠? 예쁘게 달아주십시오. 뿅뿅 비필러 터치 캠 밑으로 터치하면은 차량문 열리고요. 맞아. 저 우망님 신차 출고는 처음이시라고 신차 스멜 한번 흡입. 세차 안 해. 실내 세차 안 해야 돼. 이거 오래 맡아야 돼. 지금 리스트, 완속 어댑터, 카드키, USB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견인고리, 프렁크에 이제 꽂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 순정 매트, 삼각대, 소화기? 소화기가 있어? 12월달 출고부터 소화기가 와, 나는 못 받았는데? 세차 스멜 너무 좋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연기관 차량에서 대부분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낯설죠. 그냥 스크린 하나, 덩그러니 하나 끝.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오는 것처럼 조금 공부는 필요하지만 우린 당장 또 차 몰고 집에 가야 되잖아. 간단하게 초기 세팅, 인도장에서 할 수 있는 초기 세팅. 자동차 누르시고 잠금 장치.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받으신 카드키 2개는 등록이 현재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키 추가 누르시고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선택해 주세요. 보면 여기
그거 항상 허용으로 해놔야 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가끔 핸드폰 키를 주머니에 갖고 있는데 차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그 설정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차량 GPS 위치를 항상 어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해주는 게, 이게 사실 내가 키를 갖고 있는데 차만 안 열리면 그거 은근히 짜증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거는 항상 허용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 어. 아이고. 네, 간단하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카드키 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기본 세팅은 배터리 퍼센트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이건 핸드폰이 아니라 주행 거리가 중요하죠. 네,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킬로미터로 바뀝니다.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초기 세팅 바꿔주시고요. 사이드 미러하고 스티어링 휠, 핸들, 네, 위치. 자기 취향에 맞게 세팅해 주시고요. 사이드 미러 누르고, 네. 움직이죠? 네. 오. 네. 그렇게 해서, 시트 포지션은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아래 가까이 멀리. 가속. 전기차의 가속력. 네, 초반 토크를 느끼시려면 이제 표준. 그리고 좀 나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 그럼 컴포트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핸들 조향력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테슬라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나는 아직 회생제동 너무 적응이 안 됐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모드,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내연기관차랑 이제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기차를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홀드. 자, 오토파일럿. 자, 테슬라를 선택하는 굉장히 큰 이유죠. 네, 메리트. 이거 처음 타는데 이거 왜 테슬라 오토파일럿 못 쓰지? 이런 분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고,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오토 스티어를 선택을 해주고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동의 눌러주시고, 사고 나면 네 책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속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속도로 해요.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이제 그 속도를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속도 기준으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속도 제한은 그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에 맞춰가지고 얘가 급감속 또는 급가속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속도로 세팅을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바로 인도장 출고 기준으로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세팅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우측 카드 클릭하시면은 제가 테슬라 매뉴얼에도 없는 터치스크린 매뉴얼을 제가 직접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첫 주행. 조용하죠. 이게 전기차 처음 타면 딱 이제 이래. 이게 시동이 걸린 건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찰칵. 운전. 차선까지 다 보여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달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요게 원기옥이에요. 네, 여기 지금 조금 찼지, 지금? 조금 한 2도 정도. 요 파란색이, 네, 완전 동그라미를 채우면은 그때부터 컬럼 기어 한 번으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한 번 누르시면은 이제 오토파일럿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요 토이박스. 그래서 레인보우 로드. 요거, 레인보우 로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파란색 라인 두 개가 현재 오토파일럿 실행 상태다라고 비주얼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오토파일럿 운행 중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운행 중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이게 요거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출차하시면 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마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리즈, 알리 시리즈. 얼마너치 구매하셨다고 했죠? 지금 요모조모 한 500만원어치. 알리에서 어떻게 쇼핑을 해야지 500만원이 나와? 400, 500. 기대됩니다. 다음 우마왕, 네, 콘텐츠 시리즈로 쭉 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웰컴 라운지 바로 옆에 이케아 매장 입구가 있으니까, 이게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팁을 들었습니다. 이케아 매장에서 여기가 11시부터인데 그 레스토랑은 10시 반부터 이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여기서 이제 조식, 이케아 조식 맛있습니다. 조식 식사하시고 주차 확인도 받으시고 가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보시면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 매장이 있고요. 엄청 크고. 평일 레스토랑 아침 메뉴 50% 할인, 무려 50%. 야, 개꿀인데? 야, 조식 메뉴는 저거 커피까지 포함이라서 완전 개꿀인데? 야, 주차비 내느니 이거 먹는 게 훨씬 이득이네.
차량 받는 건 설레이지만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두 개 남았다. 아, 이게 한정판이었어?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조식 식사하시고 차량 번호 4자리를 입력 또는 바코드로 결제해주세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산 안녕히 완료. 가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겨울철 LFP 배터리 괜찮을까? 겨울철에 살살 녹는다라고 하던데, 네,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저온에는 좀 약하죠. 제 하이랜드 RWD 기준으로 완충시 431km예요. 지금 속초 가는 중입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날씨고요. 최저 기온 영하 6도. 공조기는 자동으로 22도 맞춰놨고요. 전문 유튜버하고 다르게 정말 일상적으로 고속도로 안 막히면은 좀 밟을 수도 있고 히터도 좀 빵빵하게 틀고 휴게소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는 이제 실주행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속초까지 왕복으로 일단 거리상으로는 저희 집에서 속초까지 편도가 대략 한 200km 정도, 그러니까 왕복하면은 400km죠. 그러면 거의 딱 맞는 키로수인데 노충전으로 다녀올 수 있을지 네,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찍고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바다도 한번 보고, 근데 사실 거리상으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를 타면은 이런 게 좋죠. 너무너무 편안한 오토파일럿. 속초까지 왕복으로 400km예요. 지금 점심 한 끼 먹으러 속초 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때는 상상하기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기름값 많이 깨지고 톨비 많이 깨지고. 테슬라를 타면서 운전 필요도 없고 할인카드 먹여서 충전비 부담 없고 톨비까지 50% 할인, 아직까지는 뭐 부담 없이 그냥 엔조이하게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다녔어요. 속초가 이제 우리 동네 같아. 하도 많이 갔더니. 오늘은 해물뚝배기 먹을 거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 한 그릇 먹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속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산바위 매번 올 때마다 보지만 진짜 멋있다. 속초 톨게이트. 속초는 이래서 좋아. 산뷰도 나오고 바다뷰도 나오고. 네,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199km. 오, 그리고 전비가 되게 잘 나왔어. 135 나왔어. 뭐 한국인 성격상 네, 차 안 막히고 고속도로 타고 쏠 때는 좀 쐈는데 구간 단속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된 것 같아. 아까는 막 150 막 넘어가더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도착했을 때는 135. 남은 거리는 217km. 뭐 수치상으로는 집에 딱 돌아가면 딱 맞는데 밥도 먹고 바다도 한번 보고 네, 한 바퀴 둘러보고 갈 거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LFP 살살 녹는다고 누가 그랬어? 네, 저는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엔조이하게 편안하게 왔죠. 네, 운전 피로도 한 번도 없고 휴게소도 안 들렸어. 200km 운전하는 동안에. 그만큼 오토파일럿 엄청 편하죠. 네, 해물뚝배기 맛있게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집에 돌아가는 것까지 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복뚝배기 하고 이거는 뭐예요? 전복 회덮밥. 전복 회덮밥. 어우, 생전복 탱탱하죠. 살아있던 거라. 입안에 들어가 녹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네, 울산 바위뷰 보면서 뜨끈한 전복 해물 뚝배기. 잘 먹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속초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보고 가야지. 아무리 추워도. 속초 밥 먹고 산책. 바닷소리 좋다. 우리의 슈퍼차저 롯데리조트. 속초 성지죠. 옛날부터 있었던 슈퍼차저.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러는 걸까요? 밥 먹고 받아봤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네, 200km 오토파일럿. 편안하게 운전 필요도 없이 스무스하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이면 가능해. 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발한 지 한 40분 됐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42km, 그리고 의정부 슈퍼차저 140km. 붙어버렸어. 붙어버렸어. 네, 이대로 가면은 주행 가는 거리 2km, 1%도 안 되는 거지. 0.5% 잔여 배터리로 의정부 슈퍼차저에 도착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과연 이거 슬슬 쫄리기 시작한데, 출발할 때는 도착하면은 한 20km 정도 여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산을 좀 산 타는 구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전비가 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의정부 슈퍼차저 우리나라 국밥 이디야 도착했고요. 네, 배터리 5%. 5%. 네, 프리컨디셔닝 30분 정도 충분히 해줬고요. 네, 보기 힘든 빨간색 배터리, LFP 배터리 겨울 주행 테스트 속초까지, 의정부에서 속초 찍고, 네, 다시 의정부까지 보겠습니다. 395km 딱 달렸고요. 전비 130. 야, 잘 나온다. 겨울에도 130에 전비 엄청 잘 나오는데,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탄 전체 총 전비가 128인데 130이면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인데, 역시 성공했습니다. 왕복 충분히 성공했고, 슈퍼차저 충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차저도 프리컨디셔닝이 충분히 돼 있어가지고 네, 속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뭐야, 벌써 열려있어. 쭉쭉 올라가네요. 야, 쭉쭉 올라. 또 지금 126, 133, 140, 148, 155, 162, 170? 뭐지 이거? 172까지 나오는데 속도가? 173. 야, 173 되게 왜 더 올라가요? 174? 이거 150까지 아니었나? 170이었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네, 하여튼 속도 엄청 잘 나옵니다. 네. NCM 배터리 250 찍던 거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네, 부족합니다. 170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다. 네.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 금쪽 같은 테슬라 정보는 많지만 정말 유저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큐리에이션 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금쪽 같은 테슬라 하는 날, 오늘은 어떤 솔루션이 나올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